아산 무궁화 축구단이 지역 학교를 찾아 축구 교실을 여는 재능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200회가 넘게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종 으뜸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이 통학차량 승하차장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차로에 정차한 통학차량들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학생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조치원 서창 행복주택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입주자 상당수는 사회 초년생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 지역 학교를 찾아 축구 교실을 여는 재능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교생이 1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끌벅적 축구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소속 박성우, 양태렬 선수입니다. 아산 무궁화는 2017년 창단 때부터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비타민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지역 초중 고교를 방문해 축구 교실을 여는 것으로 지금까지 200회 넘게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고 가자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되게 같이 축구도 하면서 되게 기분도 좋고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좀처럼 쉽지 않은 기회. 아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오늘 아산무궁화 선수를 와서 제가 평소에 친구들이랑은 재미가 별로 없어서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선수들이 와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궁화 축구단은 이 밖에도 일손이 부족한 배화접을 비롯해 각종 봉사활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구단이라는 이미지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택개량 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의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합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개량과 신축에 드는 비용을 2%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과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천안시가 식량 산업의 체계적인 분석과 지원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는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실무자가 참석해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식량 생산과 가공, 유통시설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지원책과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천안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체계 방안과 육성 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천안시청 공무원과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 심의위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천안시 백석동 한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브로커가 건넨 현금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심의위원 B씨는 브로커에게 900만 원, C씨는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소식에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잦은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천안시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반납이 이뤄지면서 당초 책정했던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20년 동안 운전한 지영이 할아버지. 2년 전부터 운전을 하지 않은 할아버지는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잇따른 사고 소식에 면허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1일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반납 직전까지 운전을 했다면 30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섭섭해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왜 반납했냐 그냥 놔두지. 아니 운전 안 할 바에야 놔두면 뭐합니까 올해. 도움 디젤 10만 원이라도. 현재까지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모두 112명. 천안시는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반납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오는 8월 추경에서 5천만 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약 5천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 반납하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죠. 하지만 현재까지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중 직전까지 운전을 했던 경우는 13명에 불과합니다. 시는 더 많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위해 캠페인과 홍보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고령자 면허 반납은 관내 경찰서를 통해 할 수 있고 지원금은 천안시청 교통정책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시는 6월과 7월 인간 증명을 대체하는 본인 서명 제도의 무료 발급 체험을 실시합니다. 본인 서명 제도는 인감 증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도장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전국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만 거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체험은 본인 서명 제도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체험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공식 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남도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만사형통 충남을 구축해 다음 달 1일 개통합니다. 만사형통 충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도민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공간입니다. 제안된 내용은 부서 검토와 민관 협치 회의를 거쳐 도지사 주재회의에서 정책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일본의 한 가문이 100년 동안 우리 독립선언서를 간직해오다 기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침략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선언서를 지켜온 일본인 3대 이야기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세종시 으뜸초등학교 정문 앞이 등하교 시간마다 통학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차량은 많은데 정작 승하 차장이 없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으뜸초등학교 정문입니다.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통학버스와 학원 차량이 도로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뒤로 서 있는 차량들은 학생들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차량에 타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로와 인도가 방호 울타리에 막혀 오히려 학생들이 차량에 타려면 차도로 빙 돌아가야 합니다. 등하교 시간마다 편도 2차로는 1차로로 줄어들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학교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승하차 하는데 위험하고요. 등교하는 학부모님 차량이나 교직원 차량 또는 통행하는 차량과 아이들이 항상 맞닥뜨려야 하니까 위험한 게 제일 고민이 되고요.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들은 통학 차량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승하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정문 앞 인도를 조금 줄여 승하차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승하차장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방호 울타리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학생들이 차로로 나가지 않고 차량에 올라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학교가 요구한 제안을 검토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버스가 다니는데 현재로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문제는 교육청 다시 말해서 이제 학교의 의견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등하교 시간마다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조치원읍의 첫 아파트형 행복주택이 착공 2년 반 만에 완공돼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을 마친 입주자 중 상당수는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치원읍 서창리에 건립된 행복주택입니다. 4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6년 12월 공사에 들어간 지 2년 반 만에 준공돼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450세대 규모로 두 차례에 걸친 입주자 모집을 거쳐 317세대가 계약을 마쳤고 이 중 젊은 계층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던 건립 취지에 맞게 70%에 가까운 216세대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근에 두 곳의 대학교가 있고 여러 산업단지가 입지에 있는 점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서창 행복주택은 인근에 고려대 그리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 조치원읍 북쪽의 전이, 전동, 소정면과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내의 기업체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행복주택은 세종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LH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어서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는 133가구는 올해 하반기 중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8.42%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9.06%와 비교하면 0.64%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전국 평균인 8.03%보다는 다소 높은 상승률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광주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았습니다. 세종시는 연서면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돼 있는 점 등에 공시지가 상승의 주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 화상병 예찰 조사와 함께 현장 지도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6월과 7월을 중점 예찰 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과수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에 나섭니다. 아울러 관내 배와 사과를 재배하는 342개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약제를 보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과수 화상병은 잎맥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세균성 병입니다. 다음 달 13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시민대토론회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다음 달 6일까지 세종시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아동과 장애인, 일자리, 건강 등 복지 분야별 정책과제 의견 제시와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지 1년이 조금 넘은 세종시의 한 육교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던 터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LH는 인근 주상복합 건설공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정밀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가재마을 9단지와 어진중학교를 잇는 보행 육교입니다. 만들어진 지 1년이 조금 넘은 육교 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말부터는 아예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달이 넘도록 보행 육교가 가로막히면서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전이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강 건너니까 여기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로 다니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좀 위험하다고 일로 가지 말라고 옛날에도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로 다녀야 돼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균열이 발생한 원인은 인근 주상복합 건설공사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H 세종특별본부는 건설 현장의 흙막이 공사로 주변 지반이 교란되면서 육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진단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협의를 통해 건설사가 흙막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육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시 보수 공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수가 완료되면 6월 첫째 주에는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48회 전국 소년체전 태권도 종목에서 세종 부광중 벤터급 이완희 선수가 금메달을, 패더급 서원상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세종 단오제를 엽니다. 단오제에서는 창포물 머리 감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미동맹협회가 지난 29일 천안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회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리고 문화예술교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교육청 안에 설치 운영돼 온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안정적인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인근 민간 건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어울림 방문 요양센터에서 요양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408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ON에서 머시닝센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676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